빠르죠 플로 지금. 또르르밤 거기에 써 있는 샤프 앞게 레슨이란 말 딱 찢어지게 해야 됩니다. 음정이 중요하지 않고 찢어지는 게 중요해요. 찢어지게.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울부짖듯이 간단히 거기서 해결을 호언이 해주는 걸로. 원. 벼락이 빵 하고 터져요. 그다음 뽀범 하면서. 더 잘해도 돼요. 안 들려도 더 뭉개도 돼요. 좀 전에 연습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예. 그 연습도 지휘자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습은 어땠습니까? 결과. 오늘은 카메라가 들어온 바람에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뭐 단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제가 느끼고 저도 카메라에 익숙지가 않아서 예. 그렇죠. 근데 연습할 때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이 이 분야가 참 민주화가 안 돼 있다. 지휘자 혼자만 얘기하고 야단시켰으면 혼자만 야단치고 단원들은 일체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왜 원칙상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예, 이 많은 사람들의 100명의 음악성들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대단히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지휘자가 거기서 나의 해석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지만 그것이 이러이러한 걸로 기능적으로 좀 잘 안 됩니다.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힘든다. 그런 얘기는 단원들이 하죠. 만약 연습 중에 네. 지휘자가 자 누구 이거 이렇게 하시오, 뭐 이렇게 뭐 좀 바꾸시오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만약 그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잘 없어요. 네. 여기에 단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지금 여기 상임 지휘자건 어떤 객원 지휘자건 그 지휘자가 올 때마다 그의 음악에 맞춰서 협력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고 그걸 못 하겠으면은 본인만 힘드는 거죠. 그거는. 지휘를 잘 모르는 분이 지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휘란 이렇게 소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뭐 제가 막 이랬다고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네.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게 지휘죠. 제가 연주자입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죠. 뭐 간단하죠. 진짜 네. 뜻밖의. 오케스트라란 예를 들면 90개의 악기를 연주하는 게 지휘네요. 광주 시향으로 치면 그죠? 90개의 악기가 아니라 그게 한 악기라는 거죠. 오케스트라는 또 하나의 악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때문에 그때 뭐 이러이러한 테크닉스건 이렇게 하건 그거는 제 연주 방식인 거고 제 해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석을 존중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개개인의 인격체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 악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가능해진 악기를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연주를 하는 거죠. 광주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오셨나요? 아니면 저 혼자 왔죠. 혼자? 네. 그러면 가족은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래서 뭐 제 처는 거기 아직 있고요. 예. 음식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음식은 아마 어느 식당 가서 먹어도 실패율이 적은 게 광주예요. 네,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예. 주로 뭘 사 드세요, 그럼? 저는 근데 이제 정식? 독일에서 먹고 싶었던 거를 이제 네. 독일에서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고기라든가 아니면 그럼 드세요? 뭐 홍어라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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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도 드세요? 제가 여기 광주에서 먹은 홍어는 정말 예술? 그동안은 제가 몰랐습니다. 홍어가 이렇게 훌륭한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그 대학교 때만 해도 홍어 냄새가 싫어서 한 번도 못 먹고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 있으면서 갑자기 마치 무슨 임신부 입덧하듯이 예. 갑자기 홍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국 들어서 먹었습니다. 예. 칠레산 홍어를. 예. 그게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오. 야, 그랬는데 이번에 광주 와서 이른바 저기 그 흑산도 홍어라고 예, 하다가 예. 뭐 그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맛보라고 해줘서 먹었는데 뭐 이건 정말 카비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의외의 말씀이 나오네. 광주 공기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광주의 공기는? 여태까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젠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 예라는 어떤 덕목이 있었다면 그 예는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 하는 말씀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그야말로 예 하는 게 예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중인격이죠, 사실은. 이중인격을 잘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걸 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뭐 젠틀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꼭 이 사람이 뭐 누구니까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이 대단히 그야말로 젠틀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걸 예향이라고 하잖아요, 광주를. 그때 또 다른 이해겠죠. 예. 그 예향 쪽하고도 이 음악은 통하잖아요, 서로. 음악이요. 예향이니까. 네. 그런 느낌도 옵니까? 아, 이래서 광주가 예향이라는 말을 듣는구나. 광주 하면. 그거는 제가 예. 장성이라는 곳에 잠시 갈 일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 아주 작은 그 뭐 아주 작은 집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북탁 치면은 탁 고수가 되고 한 분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마추어죠, 이른바. 예. 그야말로 명창이라는 분들이 아니라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야, 이렇구나. 여기 광주에 와서 제가 클래식 전파 이전에 이거 먼저 배우는 것이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예향이라는 것은 정말 이 우러나오는 것들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원래 우리 클래식은 국악이잖아요. 우리 클래식이잖아요, 국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피아노 보면 우리 뭐 클래식 뭐 이런 5개 건반 있으면 우리 뭐 오음계 네. 것처럼 뭐 돼 있고 그러는데 그 서양 음악도 이 하얀 건반이 네. 그 지금 도로 이걸로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떤 음계는 이런 음계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만약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되면 그런 이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아람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 음계를 썼던 사람들. 또 이걸 쓴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지만 사실은 이게 만약에 아니면은 좋아요. 근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많은 음계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들의 음악이 다 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로 된 거죠. 아니면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것이 뭐 색다르게 들리거나 뭐 하거나 실제로는 서양의 어떤 특정 권력이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졌고 그것을 종교로서 이용했고 그러면서 그것만 남았는데 그것이 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피해자죠,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점에서 국악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무지하다. 근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예. 예. 학교에서 이런 것만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알고 싶었고 그랬던 게 이제 예향을 오면서는 부끄러워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아, 이게 내가 정말 즐겁게 여기서 들어가면 잘 놀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휘자 자격증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면 참 좋겠죠. 사실은 제가 독일에 가게 된 이유가 예. 꿈이 대단히 소박했어요. 저는 꿈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와 헤어진 첫사랑 여자를 그
지금 제 처지만 예. 언젠가 한번 다시 안아보는 거가 꿈이었고. 야, 그럼 그러고 두 번째는 저는 철학과 다니고 이른바 방위라는 뭐 그런 군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들었다 탁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소리 확 한번 내주는 거, 그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은 제도가 있으면 그걸 딸 텐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서 일단은 배우자 지휘과에 들어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봐줄까? 안 그러면 철학과 학생이 와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해줄 테니까. 그래서 건너간 거거든요. 배우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지휘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하면 4분음 3박자. 그다음에 4분음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이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지휘과가 대학에서 지휘과는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려면 이제 우리 녹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한 이틀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사람 소리는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소리가. 근데 만약에 어떤 합창단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지휘하고 있으면 계속 뭐가 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손을 이러고 있으면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 티파니라는 악기가 이렇게 북을 빵 치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러고 있으면 좀 어렵겠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빡 하면 그 소리 나겠죠. 혀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지휘할 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것은 더 나오겠죠. 관악기는 뿌뿌뿌 하고 있으면 제가 빡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이 악기가 이렇게 나오는 악기한테 제가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런 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제 악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지휘를 하는데 템포가 제가 점점 빨라지고 싶다, 만약 느려지고 싶다면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데 느려지고 싶어요. 그럼 같은 템포일 때 물리학적으로 이게 길어지면 이게 템포가 점점 느려지겠죠. 이제 그런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뭔가가 이렇게 좀 소리가 작을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뭔가 좀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심리에 대한 음악적인 접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이 해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음악에 대한 파악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도 배우는 거죠. 그게 다가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음악을 파악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극장이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시립이건 국립이건 도립이건 극장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지휘자들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공연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의 지휘자로 되지가 않아요. 그 지휘자들을 그들이 흡수를 하죠. 그 독일 그 극장들에서. 독일은 거의 매일 클래식 공연이 있어요? 매일입니다. 그럼 우리와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는 진짜 어쩌다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스트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다른 곡을 연습하고 있다가 저녁 때는 다른 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곡 연습하고. 근데 거기서 지휘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지휘과를 다니면서 그 극장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수들과 함께, 성악가들과 함께.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오페라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성악가들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지휘봉을 잡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근데 잡는데 지휘봉을 너 이렇게 연습해봐. 그래서 잘한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요.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이번 매치를 연주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피아노 똑같이 팔았죠. 그러니까 관객은 이미 또 똑같이 꽉 차 있고 오케스트라랑은 그 지휘자랑은 아직은 지휘자가 아닌 그 피아니스트와는 첫 번 대면을 합니다. 공연장에서 저녁 때. 그래서 그 악장과 악수를 하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휘를. 그러고 공연을 합니다. 뭐 그건 진짜 공연이죠. 그게 이제 성공과 실패 그렇게 되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 하고 계속 지휘봉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때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데 뭐 좀 어설펐다거나 그러면 기회들이 많이 줄겠죠. 그럼 지휘를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를 연주하시는데 연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요? 지휘를 잘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지휘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연주가 좋았냐 안 좋았냐만 따지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예를 들면 뭐 후르트뱅글러라는 대단히 유명한 카라얀 이전에 벨린필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그 필름을 보면은 처음에 학생들이라면 만약에 처음에 소리가 딱 나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100명쯤 내서 동시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을 맞추려면은 빰 이렇게 하면 날 것 같은데 아까처럼 예, 예. 학생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왕 하고 나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좀 뭘 보고 맞춘 거지? 이러고 있다가 이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어야 어느 되는 순간에 거네.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소리가 예. 납니다. 유명한 일화가 그 사람 일화 하나만 말씀드려요. 예. 뭐냐면 뽀뽀뽀뽀 이게 있잖아요. 그 예, 유명한. 그럼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하면은 빠빠빠빰 이렇게 하면 소리 납니다. 예. 근데 그 프로트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NHK를 연주하는데 예.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이렇게 지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전 동작이에요. 야, 사전 동작 아직 예, 안 예, 나왔습니다. 예. 이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맞출지 모르. 벨린 필은 맞췄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방법이 예. 없는 거지. 그렇죠. 객원주의자로서 저러고 있으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장이 매니저를 통해서 물어봤대요. 매니저 이거 어떻게 맞췄습니까? 예. 벨린에서 벨린 필에 예. 전화를 한 거죠. 악장에. 그러니까 그 악장이 막 웃으면서 우리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이스터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타면 크로스 될 때가 있대요. 아.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빠빠빠빰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구나 그랬는데 그 매니저가 얘기해 줄 때 이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하나, 둘, 셋, 빠빠빠빰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빠빠빠빰과 하나, 둘, 셋, 빠빠빠빰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기껏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일본에 오신 첫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운명의 여신이 반박자 늦게 노크를 하더군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막 이러고 있었고 막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와야 될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다른들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나와야 되는 그 긴장감과 그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그냥 빠빠빠빰 달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 자리를 그 사람이 좋은 지휘자냐?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 좋은 지휘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지휘자가 만약 광주 시향에 와서 했다. 그럼 광주 시향에서는 박자가 딱 맞을 것 같습니까? 한두 박자 좀. 아니 모든 오케스트라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은 아주 대단히 훌륭한 지휘자예요. 예. 그럼 좋은 지휘가 뭐냐라면은 잘 맞는 게 좋은 지휘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악기를 어떻게 다루냐는 아까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까 이런 거 갖다가 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네, 그럼 나는 이런 소리를 원해. 나는 이런 소리를 원해.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정확하게 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러시 깨끗하게 따따따따 이런 걸 원한다 아니면 빡 원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좋은 지휘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지휘자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적으로 훌륭한 음악이었느냐 연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은 모션이 좋아 아니면 이 사람은 참 단원들이 따뜻한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 테크닉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별 그런 얘기들은 좋은 지휘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좋은 지휘자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음악으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저는 뭐 구자범 씨는 그러면 처음에 딱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예령 군대 치면 예령 동령 뭐 있잖아요, 그죠? 시작하기 전에 네. 아까 그분은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곡마다 다르죠. 그분은 그러니까 풋뱅글라는 사람은 그런 곡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모차르트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마법이죠. 저는 또 저만의 마법은 지휘봉이라는 게 이제 마술봉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독일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뭐 웬만큼 뭐 이렇게 잘 못 돼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 나오신 게 아니고 독일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셨는데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뭐냐면 독일에서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음악적인 걸로만 바라보고 저도 관객을 음악적인 걸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술가라면 내 작품이 진짜라고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난 정말 진짜로 고민했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그 내 작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그 이전에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이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독일에 있으면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끼리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거기에 무슨 뭐 정당에 가입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삶에 저거 자꾸만 그들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 그 오페라 극장에서 꼭대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그 디렉션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독일 말을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자꾸만 느끼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이들이 이미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다 완벽하게 돼 있구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땅은 아닙니다. 한국은 제가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에 뭐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를 뭐 교도소로 갑시다. 이주 노동자를 뭐 하는 음악회 갑시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을 때 단 한 명도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지는 분들이 없어요. 다 참 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싶어 하세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잖아요. 아니 교도소는 못 가죠. 교도소에서는 아무도 못 오죠. 그래요. 이주 노동자들은 뭐 야간 뭐 작업 시간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못 오죠. 그런데 찾아가고 싶어요. 가야죠. 그건 찾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립이 아니면 안 가도 돼요. 근데 시립은 시립. 가야 됩니다. 클래식 음악 상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해야 됩니까? 시에서 나라에서 왜 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거 꼭 놔야 됩니까? 안 놔도 되죠, 기업이라면. 하지만 시라든가 국가라면 놔야 됩니다. 그 사람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오시기 전에 막연하게 광주에 대한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광주에 간다? 뭐 좀 아는 게 있었습니까? 연고가 혹시 있으신지 광주?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연고도 없고 내가 아는 정보도 없고 그럼 불안하잖아요. 근데 정보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순전히 제가 머리에 남아 있는 저한테 아직까지 그 심상을 규정하고 있는 80년 광주 항쟁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광주라는 그 말에서 떠올 수 있는 거는 제일 크죠.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뭐 실제로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제가 그 취임 인사를 하자마자 5.18 묘역도 갔다 왔고요. 순서가 그런 게 순서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에 태어남으로써 여기서 이 땅을 밟고 숨쉬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갖는 그런 좋은 의미의 연고죠. 그 1년간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사실은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소중한 자리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기대라는 것은 뭐 옛날과 다르겠다, 옛날보다 나아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새롭겠다라는 점에 대한 그런 기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우리 광주 시립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대요. 저는 그래도 알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아무도 몰랐답니다. 근데 단원들이 너무 몰라서 서운했겠어요. 그죠? 오히려 잘 됐죠. 전 연고도 없고 뭐 누굴 아는 사람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음대 나와서 선후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휘자들은 이제 그런 게 어려웠대요. 뭐냐면 지휘자가 됐는데 단원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을 보면 저기 선배 앉아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이러면은 그렇겠어요. 저거 이렇게 뭐 지적할래도 좀 죄송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생겼다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죠. 다 모르죠. 다 모르죠. 저는 그런 데서 전혀. 근데 오히려 그런 제가 점에서는, 보기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도 구자범 씨는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아는 사람이 그건 있어서 당연합니다. 봐주는 것도 없을 것 같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내심 기대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이른바 속어로 얄짤없는 거죠. 그래요. 처음에 첫날 부임해가지고 네. 서로 상견례 했을 거 아니에요, 단원들하고.
무슨 말씀했어요? 아니 사실 처음에 핵심 상견례는 말씀이네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제가 여기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네. 제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 단원들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결정을 하겠다고 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른바 워크숍이라는 걸 한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지휘자로서의 방향. 언제요? 취임하실 때요? 아니면 뭐 취미든 언제든 단원들에게 나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네.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약간 공포스러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뜬금없이 그래요? 이렇게 어서 잘 놉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저 사람이 오자마자 잘 놀자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 놀자 있대요. 그랬어요? 네. 예.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놀아야지 남들도 잘 놀 테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잘 논다는 거는 예. 음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발생론적으로 봐도 제일 먼저 사람들이 그 음주 가무란 말이 있듯이 술 마시고 노는 데서 음악이 나온 거고. 하긴 음악도 즐길 낙자예요. 그럼요. 예, 예. 예. 우리말 노래 그러면 놀이랑 비슷하죠. 그것도. 예, 예. 그래서 일단 노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고. 예.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저도. 너무 이제 정확하고 깊은 음악을 요구를 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긴장해서 가끔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도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어떻게 하면 그 솔로 부분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포커스 자체가 오케스트라 비중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고 전 세계적인 지휘자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인 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휘자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도 좀 더 섬세한 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일단 저 옛날에 비해서 좀 더 젊고요. 좀 더 뭐랄까 샤프하고 그러니까 더 분위기도 더 활기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90명의 단원들이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대요.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근데 긴장하길 바랍니다. 좀 풀어줘야지. 잘 놀자 해놓고 그렇게 또.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재밌게 놀려면 좀 긴장감이 있어야지 재밌거든요. 대단히 미묘한 그야말로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을 해보자는 작업을 하면서 예. 즐겨보자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은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못하는 단원이 수준을 결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딴소리 해버리면 남들이 볼 때 저 오케스트라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긴장을 늦춤으로써 내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여기에 수준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더 재밌습니다. 나중에 그러려고 프로 연주자가 된 거고요. 혹시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도 있습니까? 의사소통도 좀 내가 너무 강하면 저쪽에서 의사가 올라올 수는 없다 뭐 이런 거라거나 따로 신경 쓰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있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 오자마자 일단 예. 사실 올 때 단원들 90명 이름을 다 외워왔어요. 인터넷 보고. 다 외웠어요? 예. 보통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첫 수업 들어가기 전에 추석부 이름 외워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9명도 안 외워집니다. 그거 어떻게 90명을 외웠어요? 아. 그게 더 무섭지. 그걸 외우니까 더 무섭지 단원들은. 차라리 누구십니까 하면 되는데 누구씨? 그거 뭐 섬찟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가 화해 최소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며칠에 걸쳐서 예. 개인 면담을 다 한 번씩 했어요. 예. 90명과 뭐 여기 우리 사무실 직원들까지도 다 예.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애가 몇이 있는지, 뭐 광주에서 태어나셨는지, 네. 남편이 직업이 뭔지, 뭐 이 학기는 왜 하게 됐는지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겁니다. 그 단원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말을 거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무슨 불합리한 일이 있다거나 네. 뭐 불만이 있다거나 그럴 때 얘기할 수 있으면 네. 그럼 되는 거죠. 거기서는 단원이 몇 명이에요? 한 지금 현재 90명쯤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우리 음악학에는 그럼 몇 명 정도 돼야? 보통 독일에 같은 경우는 한
그러니까 시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려면 예. 100명이 넘어야죠. 110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보강한다면 주로 어떤 악기가 더 보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악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악기가 없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게 거예요. 뭐예요? 지금 클라리넷도 둘이 없고요. 예. 파고도 둘이 없고 하프도 없고 하프 쪽에 있는지 몰랐어요. 단원이 없다고요. 아, 하프는 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하프 단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객원으로 써야 됩니다. 아, 그런. 예. 이번에도 객원 주자가 악기가 없어서 부른 악기를 보강하려고 내는 게 예. 아니라 그 악기 연주할 사람이 없어서 하. 부르는 단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시장님하고는 좀 대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벌써부터 제가 시장님과 만약에 대화를 하겠다고 나왔으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화가 없어야지 좋은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화가 없이도 시장님과 안 만나도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면 좋은 거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우리 여기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용단, 합창단 예.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어떤 법령, 뭐 조례, 규례 이런 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향악단이 필요로 한 것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관 측에서 아, 그 여러 가지 단체 또 특성에 티오가 맞게. 있고 예. 이제 그런 뭐 그런데 제재들, 일단은 예. 어떤 단원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뭐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교향악단에 예. 임의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법과 상관없이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여기 올 때 이렇게 추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우리 관장님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빨리 진행되길 바랄 뿐이죠. 앞으로 광주 시향이 가야 할 길, 우리 시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시향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그거를 제가 광주시장의 전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밑그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온다고 해서 또 흔들리고 누가 온다고 해서 다 바꿔주고 누가 온다고 해서 음악이 다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든 광주시장이 탄탄하게 예를 들면 베를린 필이 창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뭐 한 200년 가까이 됐으니까 150년이 넘었으니까 지휘자는 뭐 무시 바꿨겠죠. 지휘자뿐만 아니라 단원도 다 바뀌었죠. 예,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왜 같은 이름의 대우를 받고 대우값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저절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걸 다시 누군가가 나와 언젠가 같이 할 사람들 아니면 내 이후에 같이 할 사람들을 미래 염두에 두고선 제대로 갔기 때문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네. 만약 조용필 씨의 콘서트에 가면은 다들 눈을 멀뚱멀뚱하게 해서 보고 따라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가면은 100명의 단원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연주를 하고 있고 지휘자는 정말 땀을 흘리면서 혼신입으로 지휘를 하는데 잠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만약에 나왔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곡을 골라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가서 듣고 싶다라는 게 그렇죠. 생기고 아니면은 이런 곡을 전혀 못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한번 가본다. 근데 궁금해서 가는데 졸린다. 그럼 자야죠. 제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는 연주 잘 됐다 못 됐다를 뭘로 평가하냐면 제가 클래식 음악회 가서 졸아요. 그래요? 예. 지루하면 전 잡니다. 졸려요. 저절로 잠이 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저도 신기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제가 졸았다 그러면 이건 별로 신동치 않은 연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깨우지 못하는 연주였기 때문에 내가 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뭘 몰라서 저는 솔직히 말씀 저는 지휘자다 보니까 클래식 네. 음악에서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존다.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거기서 제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조는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지휘자 잘못이에요? 지휘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죠? 당연합니다. 예. 앞으로 연주에 지금 많이 거기서 많이 주무시는 분 계시면 그거 어떡할래요? 그거는 당연히
연주자들 책임입니다. 연주자가 아니라 지휘자 책임이라니까. 지휘자 제가 책임. 연주자라고요. 예? 저는 오케스트라 아, 악기를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연주자니까. 책임입니다. 따로 그러니까 만약 연주를 보러 갈 때 공부를 안 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놀러 간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죠. 음악회 가는데 뭘 배우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알물 과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놀 때 이걸 알고 있으면 더 잘 놀까? 아니면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까? 그냥 놀러 온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 뭐 광주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회건 어떤 전시회건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이게 뭐 너는 그 수준이 좀 천박하다 이러니면 왜 지금 좋은데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어떤 평론가가 그러는데 뭐 이거 훌륭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것 같아. 그거 웃기죠. 자, 광주시장 공연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연이에요? 첫 공연이? 일단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예. 그 서로 어울림에 대한 우리끼리의 축제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악기들이 다 솔로가 되고 예.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뿜어내는 솔리스트 앙상블이에요? 아니죠. 솔리스트 앙상블은 솔리스트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솔리스트 예. 앙상블인데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보통 한두 개의 악기가 솔로가 연주되고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이번에 곡은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서로 다 솔로를 번갈아 가면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 솔리스트인 것처럼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다가 뭉쳐서 가는 그런 어떤 곡입니다. 그 말러의 1번 교향곡 티탄이라는 곡입니다. 티탄은 티탄? 네, 타이탄이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거인이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 그 우리 잘 모르는 곡이죠? 왕조원 우리의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우리를 말씀. 예. 저는 모르는 곡인데. 네, 근데 이 곡이야말로 와서 모르시는 분이 들었다가 참 좋다 그럴 수도 있고 야 근사하다 할 수도 있고 이건 재미없다 내 취향 아니다 그럴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곡입니다. 저희가 기억할 만한 부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는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 보면 그 프레레 샤크 도메부 이 노래 있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프레레 샤크 예,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샤크 수사죠. 프레라가 이제 그 불어로 수사인데 브라더인데 그 빨리 일어나서 종쳐 이제 왜 잠자고 있냐 이제 그 노래예요.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그렇죠. 브라더짱, 예. 브라더짱, 모닝 벨 링긴 그거. 그렇죠. 머리 매절링. 원래는 이제 프랑스 말인데 거기서 그때는 샤크입니다. 존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저기 이슬람에 가면은 핫산이로 되고 이탈리아 가면은 마틴이 되고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노래가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이 보통 이 단순한 것이 이것이 그런 식으로. 이게 이걸로 가면 돼. 확 달라져 버리네. 그래서 처음에는 팀파니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는 거기서 다른 악기들이 다 겹쳐서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마치 어떤 사람이 돌 던지고 있다가 무슨 꿈을 꾸는 듯한 장면도 나오고 운명 비슷한 부분도 있던데 연습할 때. 운명이요? 밤밤밤밤 비슷한.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 무지를 용서하시고 저는. 근데 예. 이번 말러 이 예. 곡은 지금 아까 뭐 알만한 멜로디가 있냐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제 3악장에 나오는 거고 1악장과 4악장 뭐 2악장에는 3악장도 그렇고 말러 자신이 썼던 가곡들을 사용해서 왔어요. 그 가곡이 근데 뭐냐면 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애인을 잃고 떠나보낸 그 사람이 남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걸 차용해서 또 전혀 다른 곡으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 곡을 선택한 사람이 지휘자잖아요. 네. 왜 이걸 선택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 먼저 잘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두가 솔리스트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처음엔 팀파니가 뽕뽕뽕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도 플루트도 나오고 계속 누구나 계속 이거 갖다가 원래
돌림 노래잖아요. 근데 단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솔리스트 같이 다 해야 되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앙상블은 전체가 늘 같이 하면은 내가 좀 부담이 덜한데. 저는 그게 뒤로 숨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이른바 무임승차를 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독한 지휘자. 특히 저는 무임승차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는 구조적으로 지휘자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다 둘러쌉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지휘자에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객이 볼 때는 이 사람들 다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보일 텐데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지휘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앞에, 지휘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앞뒤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저는 그것이 정말 불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점 하나 찍어놓고 여기 다 모이게 하고 싶은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들한테 내가 하는 모든 연주가 다 솔로다. 라는 건데 그것을 서로 자신감 있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말러 같은 이런 곡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어울림이 나중에 폭발할 때 그 환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해낸다면 관객들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 기회를 잘 노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연주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지금의 목표만큼만 갈 수 있다면 관객들도 똑같이 어떤 환희의 순간을 맛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죠. 물론 그 전반부는 대중들에게 대단히 많이 알려진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한 그 첼로 협주곡이 있고요. 일부에는. 오늘 쭉 말씀을 나누면서 참 깐깐한 지휘자가 왔다. 저 사람이 일 내겠다. 젊은 지휘자가. 솔직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 느낌이. 뭔가 일 낼 것 같은. 일을 내줘야죠. 그죠? 그게 아니면 저를 예로 광주시에서 부를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광주시의 상임을 맡는다는 얘기는 독일에서는 상임을 못 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객원으로만 지휘할 수 있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여기에 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거까지 감수하려고 하면서 저를 불러줬는데 제가 일을 안 내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